이 늙은 노친네가 미쳤나? 내 보험금 어디다 놨어? 내 관 속에 묻어놨다. 여기 사랑스러운 아내이자 며느리인 지은 씨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녀는 누구보다 행복한 결혼 생활을 꿈꿨고 실제로 그런 삶을 시작했다고 믿었죠.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완벽한 행복 뒤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잔혹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는 사실을 그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지은 씨는 평범하지만 따뜻한 가정에서 자라 늘 사랑을 주고받는 것에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녀에게 결혼이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서로를 이해하며 존중하는 삶의 시작이었죠. 남편과의 만남도 운명처럼 느껴졌고 설렘과 기대로 가득 찬 나날을 보냈습니다. 지은 씨는 남편과의 결혼을 통해 더없이 행복한 미래를 그렸습니다. 결혼 전 지은 씨는 시어머니를 만나는 순간부터 깊은 유대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첫 만남부터 시어머니는 환한 미소로 지은 씨를 따뜻하게 맞아주셨죠. 우리 아들 결혼할 사람이 이렇게 예쁘고 착해서 정말 고맙다며 손을 꼭 잡아주셨던 시어머니의 온기에 지은 씨는 금세 마음을 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눈빛은 늘 자애로움으로 가득했고 지은 씨의 작은 이야기에도 귀를 기울이며 진심으로 공감해 주시는 듯 보였습니다. 그 어떤 질문에도 격려와 따뜻한 조언을 아끼지 않으셨고 마치 오랜 친구처럼 편안함을 주셨죠. 시어머니는 늘 온화한 미소로 자신을 감싸 안아주던 분이셨습니다. 지은 씨가 느끼기에 시어머니는 마치 친정어머니 같은 존재였죠. 결혼 준비 과정에서 생긴 사소한 문제나 갈등 상황에서도 시어머니는 늘 지은 씨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해결책을 찾아주셨습니다. 시댁 식구들과의 첫 만남이나 결혼식 준비 과정에서도 혹여 지은 씨가 불편해할까봐 먼저 나서서 배려해 주셨고요. 지은아, 괜찮니?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엄마한테 얘기해라는 시어머니의 말에 지은 씨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런 시어머니라면 평생을 믿고 의지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죠. 친구들은 그런 지은 씨를 복받은 며느리라 부르곤 했습니다. 지은 씨의 친구들은 시댁과의 갈등이나 고부관계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많았지만 지은 씨는 전혀 그렇지 않았으니까요. 오히려 시어머니 자랑을 늘어놓는 지은 씨를 보며 부러워하는 친구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너희 시어머니는 정말 천사 같으시다. 그런 시어머니 만나는 거 정말 하늘의 별 따기인데 너는 복도 많다는 친구들의 말에 지은 씨는 어깨를 으쓱하며 행복해했습니다. 실제로 시어머니는 지은 씨의 편을 들어주는 것을 넘어 마치 방패막이처럼 지은 씨를 보호해 주셨죠. 어떤 문제가 생겨도 늘 지은 씨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해결책을 찾아주셨고 심지어 남편과 사소한 다툼이 생겨도 시어머니는 지은 씨의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녀의 눈에 비친 시어머니는 자상하고 현명하며 가족의 평화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완벽한 분이셨습니다. 시어머니는 매일 아침 지은 씨에게 따뜻한 문자 메시지를 보내 안부를 물었고 가끔씩은 직접 담근 반찬을 가져다 주시기도 했습니다. 지은 씨가 좋아하는 음식을 기억하고 있다가 특별히 만들어주시는 세심함까지 보여주셨죠. 명절이나 가족 행사 때도 지은 씨에게 힘든 일을 시키기보다는 먼저 나서서 일을 처리하시거나 지은 씨가 편히 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습니다. 지은 씨는 평생 이런 시어머니를 만난 것에 감사하며 행복해했습니다. 이보다 더 좋은 고부관계는 없을 것이라고 지은 씨는 굳게 믿었죠. 그녀의 결혼 생활은 그렇게 순조롭고 행복하게 흘러가는 듯 했습니다. 시어머니와의 관계는 마치 단단한 바위처럼 굳건해 보였고 지은 씨는 이 관계가 영원히 변치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녀는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이런 완벽한 가족을 만난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 기도를 올릴 정도였으니까요. 시어머니의 모든 행동은 지은 씨에게 한치의 의심도 없이 순수한 사랑과 관심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지은 씨는 시어머니의 행동에서 설명할 수 없는 작은 균열들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사소한 걱정이나 착각이라고 넘겨버렸지만 그 찜찜함은 서서히 마음속 깊이 스며들었죠. 마치 아름다운 도자기에 아주 미세한 금이 가기 시작하는 것처럼 지은 씨의 완벽했던 행복에도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눈빛에서 순간적으로 스쳐 지나가는 차가운 기운을 느끼거나 평소와 다른 억양의 말투를 들었을 때 지은 씨는 가슴 한편이 쎄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애써 외면했죠. 설마 하는 마음이 더 컸으니까요. 시어머니는 지은 씨의 개인적인 일상에 과도하게 간섭하는 경우가 늘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 지은이 힘들까봐 걱정돼서 그래라는 따뜻한 말과 함께 시작되었죠. 하지만 그 정도가 점차 심해졌습니다. 친구들과의 만남이 잦으면 요즘 너무 밖에 나가는 것 아니니? 남편 혼자 두면 외롭지 않겠니? 라며 걱정스러운 듯 이야기했습니다. 취미 생활로 그림을 배우러 다니는 것에 대해서도 그림 배우는 것도 좋지만 너무 시간과 돈을 많이 쓰는 것 아니니? 나중에 살림에 보탤 돈 아끼는 게 더 현명하지 않겠니? 라고 은근히 압박을 주곤 했죠. 심지어 부부관계에 대해서까지 우리 아들이 요새 잠자리가 시원찮다고 하더라. 혹시 너희 둘 사이에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건 아니니? 라며 민감한 부분까지 거리낌 없이 묻거나 조언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그때마다 느껴지는 시어머니의 알 수 없는 표정 변화는 지은 씨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걱정하는 듯 보이다가도 순간적으로 번뜩이는 차가운 시선이나 입꼬리가 미묘하게 올라가는 모습은 지은 씨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들었죠. 그녀는 시어머니의 진심을 알 수 없어 답답했습니다. 과연 저 미소 뒤에는 어떤 생각이 숨어 있는 걸까 하는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지은 씨의 친정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이나 재산 관련 질문에는 시어머니의 태도가 급변하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친정 부모님 이야기를 할 때마다 어휴, 얼마나 보고 싶으실까. 지은이 너 혼자 힘들지 않게 내가 더 잘해줄게라며 눈물까지 글썽이셨죠. 그런데 유산이나 재산 관련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시어머니는 미묘하게 달라졌습니다. 가령 지은 씨가 친정 부모님이 남기신 시골의 작은 땅 이야기를 꺼내자마자 시어머니는 갑자기 어머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나 장 보러 가야겠다며 말을 돌리거나 불편한 침묵으로 대화를 회피하는 모습이 종종 포착되었습니다. 또 한 번은 지은 씨가 친정의 오래된 가보 이야기를 하자 그런 건 혹시 누가 노리는 사람이라도 있으면 안 되니까 잘 보관해야 한다. 나중에 내가 같이 가서 안전한 곳에 보관해 줄까? 라며 과도한 관심을 보이기도 했죠. 지은 씨는 시어머니의 그런 반응이 단순한 걱정인지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인지 알 수 없어 더욱 찜찜했습니다. 마치 아름다운 보석함 안에 서서히 스며드는 독처럼 미세한 불길함이 지은 씨의 행복을 좀먹기 시작했습니다. 점차 지은 씨는 자신의 행복이 누군가에 의해 조종당하는 듯한 묘한 기시감을 느꼈습니다. 시어머니가 추천하는 주식에 투자했고 시어머니가 주선한 모임에 나갔으며 시어머니가 권하는 대로 옷을 입고 머리 모양까지 바꾼 적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자유로운 선택이 아니라 시어머니의 은밀한 지시에 따른 행동이 아니었을까 하는 의심이 들기 시작한 거죠. 시어머니는 지은 씨의 삶에
너무나 깊숙이 들어와 있었고 그 영향력은 지은 씨가 스스로 인식하는 것보다 훨씬 거대했습니다. 완벽했던가면 뒤에 무언가 숨겨져 있다는 막연한 불안감이 지은 씨의 마음을 강하게 짓눌렀죠. 그녀는 이유 모를 의심과 함께 잠 못 드는 밤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밤늦도록 뒤척이며 천장을 바라보거나 시어머니의 지난 행동들을 하나하나 되짚어보며 혹시 놓친 단서는 없는지 고민했습니다. 꿈속에서도 시어머니의 알 수 없는 미소와 함께 차가운 시선이 나타나 그녀를 괴롭혔죠. 지은 씨는 이제 더 이상 시어머니의 모든 행동을 순수한 애정으로만 받아들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마음속에 켜켜이 쌓인 의심의 조각들은 그녀의 평온했던 삶을 조금씩 잠식해 들어갔습니다. 이 모든 불안감이 그저 그녀의 과민한 생각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여 보려 했지만 한번 피어난 의심의 불씨는 좀처럼 꺼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지은 씨는 우연히 시어머니의 서재를 정리하던 중 낡은 서류철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평소 시어머니는 자신의 서재에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게 할 정도로 예민하게 반응했기에 지은 씨는 호기심 반 불안감 반으로 서류를 펼쳐봤죠. 시어머니의 서재는 마치 그녀의 성역처럼 엄격하게 관리되는 공간이었습니다. 항상 문이 잠겨 있었고 시어머니는 그곳에 누구도 발을 들이지 못하게 했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하게 되어 급히 약을 가져다 드려야 할 상황이 생겼고 약이 서재에 있다는 시어머니의 말에 지은 씨는 조심스럽게 서재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묵직한 나무 냄새와 오래된 종이 냄새가 뒤섞인 서재 안에는 빼곡히 꽂힌 책들과 함께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서랍장들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늘 강조하던 정리의 중요성이 그대로 반영된 듯 모든 것이 질서정연했죠. 하지만 바로 그 정돈 된 서랍 중 하나에서 다른 서류들과는 달리 조금 낡고 빛바랜 서류철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손으로 만져보니 꽤 오래된 듯한 질감이 느껴졌습니다. 왠지 모를 이끌림에 지은 씨는 망설이다가 그 서류철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 안에는 뜻밖에도 자신의 이름이 적힌 오래된 보험 서류와 함께 변호사와 주고받은 몇 통의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서류철의 표지에는 지은이 관련이라는 작은 글씨가 손글씨로 적혀 있었죠. 지은 씨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왜 시어머니 서재에 자신의 이름이 적힌 그것도 관련이라는 모호한 표현의 서류철이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서류철을 펼치자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바로 지은 씨의 이름이 선명하게 새겨진 생명보험 계약서였습니다. 계약일은 무려 지은 씨가 남편과 연애를 시작하기 전 시점으로 되어 있었고 보험금 액수 또한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거액이었습니다. 그리고 더욱 충격적인 것은 보험금 수령인이 다름 아닌 시어머니로 지정되어 있었다는 사실이었죠. 지은 씨는 손이 떨려 더 이상 서류를 제대로 볼 수 없었습니다. 눈앞이 흐릿해지고 온몸의 피가 식는 듯한 차가움을 느꼈습니다. 내용은 명확하지 않았지만 자신의 친정 부모님 사망보험금과 관련된 복잡한 법률 용어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죠. 변호사와 주고받은 편지들은 보험계약의 복잡한 구조와 유산 상속 절차, 그리고 신탁 자산 관리에 대한 내용으로 가득했습니다. 편지 속에는 지은 씨가 미성년자일 때부터 친정 부모님이 남긴 유산이 상당하며 그 유산이 성인이 되는 시점과 결혼 시점에 맞춰 해지되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또한 지은 씨가 유산을 상속받는 과정에서 법적으로 시어머니가 대리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위임받는 방안에 대한 논의도 있었습니다. 왜 시어머니가 이 서류들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왜 자신에게는 단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는지 지은 씨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숨막히는 침묵 속에서 지은 씨는 서류들을 다시 한번 꼼꼼히 읽어내려갔습니다. 친정 부모님의 사망 시점과 거의 동시에 시작된 이 보험 계약과 법률 상담의 시점이 지은 씨가 시어머니를 처음 만나기 훨씬 전이라는 사실은 지은 씨에게 깊은 충격과 함께 공포감을 안겨주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 서류들 사이에 끼어 있던 필체는 다르지만 시어머니의 것으로 보이는 알 수 없는 메모였습니다. 얇고 낡은 종이에 휘갈겨 쓴 듯한 글씨체로 여러 단어들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지은 유산, 결혼 시점, 완벽한 계획, 변호사 A, 신탁 해지, 자산관리, 아들 혼인, 증여세 회피, 후견인, 이라는 단편적인 문구들은 지은 씨의 심장을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이 메모는 단순히 재산 관리에 대한 메모가 아니라 마치 하나의 거대한 작전을 계획하는 듯한 섬뜩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특히 완벽한 계획이라는 문구는 지은 씨의 뇌리에 깊이 박혔습니다. 그녀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님을 직감했죠. 이 서류철은 시어머니의 서재에 깊숙한 곳, 누구도 예상치 못한 곳에 숨겨져 있었지만 결국 지은 씨의 손에 의해 발견되었습니다. 마치 운명처럼 감춰진 진실이 스스로 모습을 드러낸 것만 같았습니다. 지은 씨는 서류철을 든 손이 너무 떨려 제대로 서 있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들로 뒤엉켰고 심장은 광난하듯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시어머니의 그 온화한 미소 뒤에 이런 잔혹한 비밀이 숨겨져 있었다는 말인가? 지은 씨의 세상은 이 작은 서류철 하나로 인해 산산이 부서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 동안 멍하니 서류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첫 번째 단서를 발견한 이후 지은 씨는 시어머니의 모든 행동을 예리하게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듯 숨겨진 진실의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죠. 이젠 더 이상 시어머니의 모든 친절이 순수한 애정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에 시어머니는 마치 거미줄을 치고 먹이가 걸리기를 기다리는 거미처럼 보였습니다. 지은 씨는 시어머니의 사소한 습관부터 말 한마디, 표정 하나까지 놓치지 않기 위해 촉각을 곤두세웠습니다. 매일 아침 시어머니가 방문하는 은행, 매주 만나는 의문의 인물들, 그리고 그녀의 휴대전화 통화 내용까지도 지은 씨는 조용히 주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은 씨는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며 지난 모든 일들을 되짚어 보았습니다. 시어머니가 했던 말들, 보여주었던 행동들, 그리고 그녀의 표정 변화까지도 이제는 다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시어머니는 매달 정기적으로 알 수 없는 계좌로 거액을 이체하고 있었고 그 내역은 평소와 다른 종류의 것이었습니다. 지은 씨는 우연히 시어머니의 집무실 컴퓨터를 사용하다가 시어머니의 인터넷 뱅킹 기록을 보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보안에 매우 철저한 분이셨기에 이런 기록이 남아있다는 사실 자체로도 지은 씨는 의아했습니다. 기록에는 매달 정확한 날짜에 동일한 금액이 법률 자문료 또는 자산운용 수수료라는 명목으로 이체되고 있었습니다. 수신인 계좌는 개인 명의가 아닌 법인 명의의 계좌였고 그 금액은 한두 푼이 아니었습니다. 지은 씨의 눈에 들어온 금액은 몇 천만 원에서 많게는 억대에 이르는 거액이었습니다. 평소 시어머니가 지은 씨에게 너는 돈 관리에 서투르니 내가 해주는 게 낫다며 자신의 통장으로 많은 돈을 관리하게 했던 사실을 떠올리자 지은 씨는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이 돈들이 혹시 자신의 유산에서 나가는 돈은 아닐까 하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더욱이 시어머니는 이체 내역에 대해 한 번도 지은 씨에게 언급한 적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지은 씨는 우연히 시어머니가 통화하는 내용을 엿듣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늘 조용한 서재 안에서 전화 통화를 했기에 지은 씨는 밖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를 듣는 것 자체가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날따라 시어머니는 거실에서 작은 목소리로 통화를 하고 있었고 지은 씨는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우연히 그 목소리를 듣게 된 것이죠. 시어머니는 통화 상대에게 그 애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요.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으니 걱정 마세요. 서두를 필요 없이 차분히 진행하면 돼요.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겁니다. 특히 지은이 그 아이는 저를 엄마처럼 믿고 따르니까요 라고 짧은 문장을 나직이 속삭였습니다. 그의 계획대로 지은이 그 아이는 저를 엄마처럼 믿고 따른다. 이 단어들이 지은 씨의 뇌리에 박혔습니다. 그 순간 지은 씨의 등골에는 차가운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자신과 관련된 이야기임을 직감했죠. 시어머니의 목소리에서는 평소의 온화함 대신 차갑고 계산적인 톤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연극의 한 장면을 보는 듯한 섬뜩함이 지은 씨를 감쌌습니다. 결정적인 제보는 다름 아닌 시어머니의 오랜 지인으로부터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입원해 있는 동안 시어머니의 오랜 친구분이 지은 씨를 찾아와 병간호를 도와주셨죠. 병실에서 친구분은 지은 씨에게 사실 내 시어머니가 내 결혼 전부터 너의 모든 것에 대해 집요하게 캐물었어. 특히 친정 부모님이 남기신 유산이나 재산 이야기에 관심이 많았지. 심지어 내 결혼을 그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한 것도 사실은 내 시어머니였다는 거 아니? 그분이 평소에 그렇게 남의 일에 나서서 사람을 소개시켜주는 분이 아니었거든. 그런데 너와 내 남편을 이어주려고 아주 애를 쓰더라. 그때는 그냥 내가 마음에 드셨나 보다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좀 이상한 부분이 많았어. 라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친구분은 평소 시어머니가 자신에게 보인 과도한 관심과 친절, 그리고 재산 관련 질문들을 자세히 이야기하며 지은 씨에게 경고했습니다. 지은아, 아무리 가족이라도 모든 것을 다 믿어서는 안 돼. 특히 돈 문제 앞에서는 친한 친구도 원수가 되는 법이야. 친구분의 진심 어린 충고는 지은 씨의 다쳤던 눈을 번쩍 뜨게 했습니다. 지은 씨는 친구분에게 서재에서 발견한 서류철에 대해 이야기했고 친구분은 더욱 경악하며 시어머니의 행동이 심상치 않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지은 씨는 친구분의 이야기를 듣는 내내 온몸에 전율을 느꼈습니다. 모든 것이 거짓이었죠. 시어머니의 그 모든 친절과 사랑은 철저하게 계산된 연극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퍼즐 조각들이 완벽하게 맞춰지는 순간 지은 씨는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거대한 배신감에 휩싸였습니다. 그녀의 세상은 이제 더 이상 예전의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마침내 지은 씨는 모든 퍼즐 조각들을 맞춰냈고 그 결과는 그녀의 심장을 먹게 할 만큼 충격적이었습니다. 지은 씨는 침대에 앉아 자신이 모아온 모든 증거물들을 펼쳐놓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서재에서 발견한 보험 서류와 변호사 편지들, 알 수 없는 메모, 시어머니의 통화 내용을 엿들은 기억, 그리고 오랜 지인분과의 충격적인 대화까지 이 모든 조각들이 맞춰지자 하나의 거대한 그림이 완성되었습니다. 그 그림은 다름 아닌 시어머니가 오랫동안 계획하고 실행해온 잔혹한 재산 강탈 계획이었습니다. 지은 씨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쭉 빠져나가는 듯했고 심장은 마치 멈춰버린 듯했습니다. 눈앞이 흐릿해지고
세상이 핑 도는 듯한 어지러움에 그녀는 간신히 몸을 지탱해야만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오래전부터 지은 씨의 친정 부모님이 남긴 막대한 유산과 신탁 자금의 존재를 알고 있었던 것이죠. 지은 씨가 아직 어렸을 때부터, 아니 어쩌면 친정 부모님이 돌아가시던 그 시점부터 시어머니는 이 모든 것을 치밀하게 준비해 왔습니다. 친정 부모님의 사망으로 지은 씨에게 막대한 유산이 상속될 것이라는 정보를 어떻게 알았는지 알 수 없었지만 시어머니는 그 정보를 바탕으로 지은 씨의 인생을 설계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은 씨가 성장하면서 신탁 자금이 성인 시점에 그리고 결혼 시점에 맞춰 해지되도록 설계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시어머니는 이미 파악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녀의 치밀함과 집요함에 지은 씨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마치 한 편의 범죄 영화를 보는 듯한 현실감 없는 상황에 지은 씨는 정신이 혼미해졌습니다. 지은 씨의 결혼은 사랑이 아닌 그 유산을 빼돌리기 위한 시어머니의 치밀하고 교묘한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들인 남편에게 지은 씨를 적극적으로 소개시켜 주었고 두 사람의 관계 발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지원했습니다. 연애 시절부터 결혼까지 모든 과정에서 시어머니는 마치 두 사람의 사랑을 응원하는 가장 든든한 조력자처럼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유산을 노린 연극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지은 씨는 구역질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남편과의 결혼 시점도 시어머니가 주도적으로 조율했다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신탁 자금이 해지되는 시점에 맞춰 결혼식을 서두르고 그 과정에서 지은 씨가 자산을 관리하는 방식까지 시어머니의 영향권 아래로 들어오도록 만들었던 겁니다. 지은 씨는 평소 경제관념이 뛰어나지 못하다는 이유로 시어머니에게 자산 관리를 맡겼고 시어머니는 이를 이용해 모든 유산이 자신의 통제 아래 들어오도록 복잡한 재정 구조를 설계했습니다. 지은 씨의 이름으로 투자된 모든 자금은 시어머니가 설계한 복잡한 재정 구조 속에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부동산 투자, 주식 계좌, 펀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은 씨의 자산이 분산되어 관리되고 있었는데 이 모든 투자처는 시어머니가 지정한 곳이었고 수익금의 대부분은 시어머니의 다른 계좌로 흘러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지은 씨가 알지 못했던 보험까지 가입되어 있었고 그 보험금의 수령인은 시어머니로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그 보험은 지은 씨의 친정 부모님 사망 이후 지은 씨 명의로 가입된 것으로 지은 씨에게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막대한 보험금이 시어머니에게 지급되도록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지은 씨는 자신이 살아있는 한 그리고 죽어서까지 시어머니의 재산 증식 수단이 될 뻔했다는 사실에 몸서리를 쳤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었는지 깨닫자 극심한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지은 씨의 존재 자체가 시어머니의 재산 상속 계획을 위한 도구였던 것입니다. 시어머니는 지은 씨를 한 명의 사람으로 존중하고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저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여겼던 겁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 숨어있던 진실은 때로는 가장 잔혹한 칼날이 되어 돌아온다는 것을 그녀는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비밀이 아니었습니다. 제 삶의 모든 기반을 송두리째 뒤엎는 거대한 지진과도 같은 파괴력이었죠. 지은 씨는 온몸을 휩싸는 배신감과 경악, 그리고 믿을 수 없다는 절규 속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의 모든 행복과 믿음은 한순간에 모래성처럼 허물어졌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지금껏 살아온 삶 자체가 거대한 거짓말 위에 세워진 허상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따뜻한 미소, 다정한 말 한마디, 그리고 모든 배려가 칼날처럼 자신을
겨누고 있었다는 생각에 지은 씨는 도저히 제정신을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흐느껴 울며 바닥에 주저앉아 떨리는 목소리로 이럴 수는 없어. 이건 아니야. 를 반복했습니다. 눈물은 쉴 새 없이 흘러내렸고 심장은 통증으로 가득 찼습니다. 충격적인 비밀의 실체를 알게 된 지은 씨는 더 이상 숨죽일 수 없었습니다. 온몸을 지배하는 분노와 배신감은 그녀를 시어머니에게로 이끌었죠. 지은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시어머니에게 모든 것을 추궁했습니다. 자신의 손에 들린 서류철을 보이며 어머니, 이게 대체 무슨 의미예요? 왜 제 이름으로 된 보험에 어머니가 수령인으로 되어 있고 제 유산이 어머니의 계좌로 들어가고 있었던 거죠? 이 모든 게 다 뭐예요? 라고 울부짖었습니다. 지은 씨의 눈에는 이미 눈물이 가득했지만 시어머니는 일말의 죄책감도 없이 차갑고 냉정한 표정으로 지은 씨를 대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에는 평소의 온화한 미소 대신 굳게 담은 입술과 차가운 눈빛만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가면이 벗겨진 듯 전혀 다른 사람의 얼굴이 지은 씨 앞에 나타난 것이죠. 시어머니는 오히려 지은 씨가 오해하고 있다며 모든 것이 너를 위한 일이었다는 궤변을 늘어놓았습니다. 지은아, 내가 뭘 안다고 이러니? 내가 아직 어려서 세상 물정 모르니까 내가 널 위해 대신 관리해 준 것뿐이야. 그 많은 돈을 내가 혼자 감당할 수나 있겠니? 사람들이 얼마나 눈독 들이겠어. 내가 다 너를 위해, 내 미래를 위해 안전하게 관리해 준 거야. 감사해야지. 오히려 이렇게 엄마를 의심하다니. 어떻게 내가 그럴 수 있니?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지만 그 속에는 지은 씨를 비난하고 죄책감을 안겨주려는 교묘한 의도가 담겨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인 양 목소리를 높이며 지은 씨를 몰아세웠습니다. 내가 이렇게 나를 몰아세우면 우리 아들은 얼마나 상심하겠니? 이 가정을 이렇게 깨려고 하는 거니? 내가 불행해지는 것을 원치 않아서 내가 이렇게 애쓴 건데 어쩜 나를 이렇게 못 믿을 수가 있니? 시어머니의 말은 지은 씨의 귀에 비수가 되어 박혔습니다. 온몸의 세포 하나하나가 찢어지는 듯한 고통이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더 이상 온화함이나 자애로움은 없었습니다. 오직 탐욕과 계산적인 면모만이 가득했죠. 시어머니의 눈은 마치 유리구슬처럼 차갑고 감정 없는 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지은 씨는 평생 시어머니에게서 보지 못했던 광경에 몸서리를 쳤습니다. 그 눈빛은 자신이 지금껏 경험했던 따뜻함과는 전혀 다른 얼음장 같은 냉혹함으로 가득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지은 씨의 고통이나 절망에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듯 보였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계획이 발각된 것에 대한 짜증과 분노가 스쳐 지나가는 듯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한치의 후회도 반성도 없어 보였습니다. 내가 감히 내 계획을 망치려 하는구나라는 무언의 압박이 지은 씨의 심장을 짓눌렀습니다. 지은 씨는 시어머니의 진짜 민낯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에게 보여주었던 모든 친절과 사랑은 철저하게 계산된 가면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처음부터 지은 씨가 가진 것을 노리고 접근했던 겁니다. 지은이 친정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외로울 텐데 내가 엄마처럼 잘해줘야지라는 시어머니의 말이 이제는 가식적인 연기로 느껴졌습니다. 결혼 생활 내내 지은 씨의 모든 결정에 개입하고 심지어 부부관계까지 조종하려 했던 시어머니의 행동들은 모두 유산을 차지하기 위한 치밀한 사전 작업이었던 거죠. 평생을 함께할 가족이라 믿었던 시어머니의 잔혹한 배신 앞에서 지은 씨는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그녀의 세상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사랑과 믿음이 뿌리내렸던 모든 관계가
순식간에 독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이제 시어머니가 거미줄을 치고 기다리는 거미처럼 보였습니다. 자신이 그 거미줄에 걸린 채 서서히 모든 것을 빼앗길 뻔했다는 사실에 몸서리를 쳤죠.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얼마나 순진하게 그가면 뒤에 진실을 보지 못했는지 자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지은 씨는 시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어머니, 제가 그동안 어머니를 얼마나 믿고 따랐는지 아세요? 저에게 어머니는 친정 엄마나 다름없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저에게 이런 짓을 하실 수 있어요? 제 인생을 가지고 이렇게 장난칠 수 있냐고요. 라고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마치 돌처럼 굳어 있었고 지은 씨의 고통은 시어머니에게 아무런 감정의 동요도 일으키지 못했습니다. 지은 씨는 그 순간 자신이 진정으로 혼자가 되었음을 느꼈습니다. 가장 큰 상처는 남편의 반응이었습니다. 지은 씨는 이 엄청난 진실을 남편에게 털어놓으며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녀는 밤늦도록 잠 못 이루며 남편이 퇴근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남편이 들어오자마자 지은 씨는 그동안 자신이 발견한 모든 증거와 시어머니의 잔혹한 계획에 대해 숨김없이 털어놓았습니다. 눈물을 쏟아내며 자신이 얼마나 큰 배신감과 충격에 휩싸여 있는지를 설명했죠. 지은 씨는 남편이 자신의 편에 서서 함께 분노하고 어머니에게 진실을 추궁하며 자신을 보호해 줄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남편은 자신의 유일한 기댈 곳이자 이 모든 악몽에서 자신을 구해줄 구원자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남편은 어머니의 말을 믿으려 하지 않거나 그저 어머니가 그럴 리 없다며 상황을 외면했습니다. 지은 씨의 이야기가 길어질수록 남편의 표정은 점차 당황스러움과 불편함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는 지은 씨가 내민 증거들을 제대로 살펴보려 하지도 않았고 그녀의 절규에 찬 호소에도 공감하기보다는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지은아, 아무리 그래도 우리 어머니가 그럴 뿐이 아니잖아. 뭔가 오해가 있는 거겠지. 어머니는 평생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이야. 내가 지금 너무 예민한 상태라서 상황을 과장해서 보는 것 같아라며 지은 씨의 감정을 무시하고 그녀의 말을 축소시키려 했습니다. 남편은 시어머니에 대한 지은 씨의 비난을 듣는 것 자체를 매우 불편해했고 심지어 화를 내기까지 했습니다. 내가 지금 우리 어머니를 사기꾼으로 모는 거니? 어떻게 감히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남편은 지은 씨와 시어머니 사이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오랜 세월에 걸친 교묘한 가스라이팅과 통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어릴 때부터 남편에게 너는 엄마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엄마가 너의 모든 것을 다 해줄 거야. 너는 엄마 말만 들으면 되라는 식으로 끊임없이 세뇌시켜왔던 겁니다. 남편에게 시어머니는 절대적인 존재이자 자신의 모든 것을 결정해주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남편은 지은 씨의 말이 사실일 리 없다고 스스로를 설득하려 했고 그 상황 자체를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때로는 지은 씨의 말이 과장되었다며 그녀를 탓하기도 했습니다. 내가 괜히 어머니를 의심해서 일이 이렇게 된 거야. 내가 어머니를 믿고 맡겼으면 이런 오해도 없었을 거 아니야? 어머니는 분명 너를 위해서였을 거야. 이런 남편의 말은 지은 씨의 가슴에 또 한 번 깊은 못을 박았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조차 자신을 보호해주지 못한다는 사실은 지은 씨에게 또 다른 깊은 배신감과 좌절감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녀가 기댈 수 있는 유일한 기둥마저 흔들리는 상황에 지은 씨는 완전히 고립된 기분을 느꼈죠. 남편의 무관심과 외면은
시어머니의 배신만큼이나 지은 씨를 아프게 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눈빛에서 자신을 사랑했던 예전의 따뜻함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직 혼란과 회피, 그리고 어머니를 맹목적으로 옹호하려는 태도만이 가득했죠. 지은 씨는 남편에게 당신마저 나를 믿지 않으면 나는 대체 누구를 믿어야 해? 당신은 내가 이 모든 고통을 혼자 감당하길 바라는 거야? 라고 울부짖었지만 남편은 그저 고개를 숙이거나 한숨만 쉬었습니다. 그녀의 세상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제 그녀는 자신이 겪는 이 고통스러운 현실 앞에서 완전히 홀로 남겨진 기분이었습니다. 지은 씨는 자신을 둘러싼 모든 관계가 허상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사랑이라고 믿었던 남편의 마음속에도 어머니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이 자신에 대한 사랑보다 더 깊게 자리 잡고 있었음을 알게 되었죠. 이제 그녀는 홀로 이 잔혹한 현실에 맞서 싸워야 했습니다. 지은 씨는 남편과의 대화가 더 이상 무의미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남편에게 어떤 기대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차가운 절망감이 그녀의 심장을 갉아먹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밤새도록 흐느껴 울었고 그 눈물 속에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자신이 스스로를 지켜야 할 때였습니다. 비밀이 밝혀진 후 지은 씨와 시어머니 그리고 남편 사이의 갈등은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달았습니다. 집안은 더 이상 따뜻한 보금자리가 아니었습니다. 매일같이 냉랭한 기운과 격한 언쟁으로 가득했죠. 식탁에서는 침묵만이 흐르거나 작은 말다툼이 큰 싸움으로 번지곤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고 오히려 지은 씨를 파렴치한 며느리로 몰아세웠습니다. 시어머니는 이제 가면을 완전히 벗어던진 듯 했습니다. 내가 감히 우리 집안을 이렇게 흔들어 놓는구나. 우리 아들을 홀려서 재산이나 노리는 악독한 계집애 같으니라고. 친정 부모 없이 자라서 그런지 예의 범절도 모르고 어쩜 이렇게 막대 먹었니? 시어머니의 말은 차가운 비수가 되어 지은 씨의 심장을 꿰뚫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주변 사람들에게 지은 씨가 물질에 눈이 멀어 시어머니를 모함한다고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지은 씨는 가족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잔혹한 공격에 홀로 맞서야 했습니다. 남편은 두 사람 사이에서 이리저리 흔들리며 무능력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편을 들 수도 아내의 편을 들 수도 없는 상황에서 어정쩡한 태도를 취하며 끊임없이 회피했습니다. 둘이서 잘 좀 해결해봐. 나는 더 이상 이 싸움에 끼어들고 싶지 않아. 제발 나 좀 내버려둬라고 말하며 자신의 방으로 숨어버리거나 늦은 시간까지 집에 들어오지 않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지은 씨는 남편에게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죠. 남편의 침묵과 외면은 지은 씨에게 깊은 상처를 주었고 그녀는 이제 이 결혼 생활이 이미 파탄 난 것이나 다름없다는 잔혹한 현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절규를 외면했고 어머니의 잔혹한 배신을 방관했습니다. 지은 씨는 자신이 남편에게는 그저 존재감이 없는 투명 인간이 된 것 같은 기분을 느꼈습니다. 지은 씨는 더 이상 이 상황을 묵과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자신이 이렇게 무너져 내리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죠. 그녀는 자신과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더 나아가 세상의 시어머니의 잔혹한 실체를 알리기 위해 처절한 대면을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복받은 며느리라는 가면을 벗어던지고 피해자라는 이름표도 거부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스스로의 삶을 지키기 위한 전사가 되기로 결심한 것이죠. 지은 씨는 지난밤 서재에서 찾아낸 서류철을 들고 시어머니와 남편 앞에 다시 섰습니다.
이번에는 더 이상 울거나 애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비록 슬픔으로 젖어 있었지만 그 속에는 단단한 결의와 분노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에게 어머니, 제가 그동안 모아온 모든 증거가 있습니다. 제가 발견한 진실을 이젠 더 이상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세상에 알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모든 증거를 모으고 법률 전문가를 찾아가 상담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변호사를 만나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는 동안 지은 씨는 수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약함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억울함과 분노, 그리고 다시 일어서려는 의지의 눈물이었죠. 변호사는 지은 씨의 이야기를 듣고 시어머니의 행위가 명백한 재산 횡령 및 사기에 해당하며 남편 역시 이 과정에서 공모나 방조에 책임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은 씨는 변호사의 설명을 들으며 자신의 결정이 옳았음을 확신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법의 심판대에 올려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개인적인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자신과 같은 피해자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한, 정의를 위한 싸움이었습니다. 지은 씨는 자신의 이야기가 다른 누군가에게는 경고가 될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그녀는 무너진 삶의 잔해 속에서 새로운 시작을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녀의 싸움은 막 시작된 것입니다. 지은 씨는 모든 것을 걸고 치열한 법적 다툼을 시작했습니다. 이혼 소송과 함께 시어머니의 재산 횡령 및 사기 행위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죠. 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말렸지만 지은 씨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가족 일은 조용히 해결해야 한다. 그래도 시어머니인데 너무 심한 것 아니냐. 남편과의 관계는 어떻게 할 거냐는 주변의 만류와 걱정에도 불구하고 지은 씨는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 지옥 같은 현실에서 벗어나 자신의 인생을 되찾기 위한 유일한 길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법정에서 시어머니와 마주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며 지은 씨를 비난했지만 지은 씨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진실을 향한 강렬한 의지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고 그 진실을 외면한 대가는 혹독하게 치러진다는 것을 그녀는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법정에서 자신이 겪었던 모든 고통과 시어머니의 치밀한 계획을 담담하게 진술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물론 진실을 외면했던 남편까지도 이 상황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싶었죠. 남편은 법정에서 초라한 모습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더 이상 어머니의 편을 들 수도 아내의 말을 부정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동안 외면했던 진실의 무게가 남편을 짓누르는 듯 했습니다. 지은 씨는 남편의 모습을 보며 한편으로는 안타까움을 느꼈지만 이제 더 이상 그의 나약함을 감싸줄 여유도 마음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짓밟은 이들에게 정당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을 결심했습니다. 행복의 탑이 한순간에 모래성처럼 무너지는 순간 지은 씨는 잔해 속에서 비로소 저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남에게 기대거나 의지하는 나약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얼음장 같은 진실이 심장을 꿰뚫었지만 그것은 그녀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죠.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강인한 사람인지를 깨달았습니다. 배신당한 상처는 깊지만 그 상처를 통해 더욱 단단해진 내가 되는 길 또한 존재한다는 것을 그녀는 삶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녀는 법정 싸움이 길어지고 힘들지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이 싸움은 단순히 재산을 되찾는 것을 넘어 자신의 존엄성과 깨어진 자존감을 회복하는 과정이었으니까요.
지은 씨는 이제 무너진 잔해 속에서 새로운 자신을 찾아 나서려 합니다. 비록 세상이 뒤집히는 듯한 충격을 겪었지만 그녀는 다시 일어설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에게 남아있는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미래를 설계할 것입니다. 지은 씨의 눈빛은 더 이상 슬픔에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진실을 향한 강렬한 의지만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 싸움을 통해 더욱 현명하고 강인한 사람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그녀는 과거의 상처에 갇히지 않고 그 상처를 발판 삼아 더 높이 도약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은 씨의 이야기는 단순한 한 며느리의 비극이 아니라 극한의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자신을 찾아가는 한 여성의 처절한 투쟁이자 승리의 기록이 될 것입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목소리로 진실을 외치고 빼앗긴 모든 것을 되찾아 당당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녀의 삶은 이제부터 새롭게 시작될 것이죠. 이 이야기를 들은 당신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당신 주변의 완벽한 관계 뒤에도 혹시 숨겨진 비밀이 있지는 않을까요? 지은 씨는 이제 무너진 잔해 속에서 새로운 자신을 찾아 나서려 합니다. 비록 세상이 뒤집히는 듯한 충격을 겪었지만 그녀는 다시 일어설 것입니다. 당신도 그럴 수 있습니다. 어떤 역경 속에서도 당신 안의 힘을 믿으세요. 만약 당신도 이런 충격적인 경험이 있거나 지은 씨의 이야기에 공감한다면 댓글로 당신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혹은 이 상황에서 지은 씨에게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나요? 여러분의 지혜를 모아주세요. 이 영상이 당신에게 작은 울림이라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 함께 공감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당신의 상식을 뒤엎을 놀라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당신의 삶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기를 바랍니다.